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험지 출마를 하라 이렇게 요구한 지도 벌써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침묵하고 있다가 장제원 의원을 필두로 해서 장제원 의원이 92대의 버스를 동원해서 4,200명의 자기 산악회 회원들을 모았죠. 일종의 세과시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이렇게 반발을 하고 그러자 이제 김기현 대표도 일부 혁신위원들이 급발진한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총선은 당 중심의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총선 때까지 이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지휘하겠다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표시한 거죠. 이 또한 반발로 보입니다. 혁신위원회는 사실 본인이 임명해놓고 본인이 전권을 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 칼날이 자기한테 다다르니까 이제 혁신위를 좀 무시하면서 자꾸 그렇게 오버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반발이 있고 실적이 없자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자, 시간을 좀 줘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호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거의 100%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서도 지금 반발이 좀 확산되는 기류가 있으니까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들였죠. 열흘 전쯤 여러 사람들을 통해 윤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고 했다.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이 온 건 아니다. 그런데 돌아서 온,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이렇게 돌아서 온 대통령의 말씀이 만남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냥 소신껏 맡아서 임무를 끝까지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덧붙인 거는 윤 대통령이 혁신위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런 것도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이 말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저는 대통령이 혁신위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개입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당무개입 논란이 불거져서 또 다른 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윤 대통령 쪽에서 그냥 의례적으로 한 말이었을 것이고 아예 그 말이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소신껏 하라는데 열흘 전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열흘 전쯤이면 언제쯤이죠? 이게 왜 열흘 전이라는 것이 중요하냐면 자, 친윤계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인요한 위원장이 요구한 게 3일 오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13일 전이죠. 13일 전. 그럼 열흘 전이라고 한다면 3일 오후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친윤계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를 말한 이후에 자기가 대통령 만나자고 했고 그 이후에 연락이 왔다 이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연락이 언제 왔습니까? 지난주에 온 거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 중에 어느 날 대략 이제 열흘 전쯤이면 5, 6일 이쯤에 이제 자기가 대통령을 만나자고 했고 근데 대통령이 만나면 오해가 소지가 크니까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거는 한 7, 8일 이때쯤일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15일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왔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 그러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친윤계 불출마 얘기를 인요한 위원장이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소신껏 하라 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있는 거 밀고 나가라 이런 뜻 아닌가요? 밀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친윤계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결재를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 이 얘기를 공개하는 것 저는 이 공개도 대통령실의 허락을 받았다고 봅니다. 이거 함부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뭐 많은 논란과 어떤 함의 뜻 이런 것이 포함되고 있는 얘기니까 아마 대통령실하고 소통을 하고서 이거 공개해도 좋으냐? 왜? 자꾸 중진들이 반발하니까 이게 곧 대통령의 뜻이고 대통령의 뜻은 친윤 불출마를 얘기한 이후에 대통령이 나한테 소신껏 하라고 그런 거는 결국 힘을 실어준 거다. 이 얘기를 인요한 위원장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인요한 위원장한테 칼을 맡겼는데 그 칼집 속에 칼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살짝 칼을 빼서 칼을 보여준 겁니다. 이거 진짜 칼이야. 이걸 보여준 거. 그거와 똑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정치적 기법이라고 봐야 되죠. 그게 뭐 인요한 위원장의 테크닉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뭐 코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대단한 테크닉이다. 칼집이 이게 빈 칼집이 아니다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대통령이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내 뒤에는 윤 대통령이 소신껏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소신껏 한다 하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김기현 대표, 장제원 의원 뭐 이렇게 반발하고 그러죠.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이런 용퇴에 대한 정지 작업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등 이런 사람들이 우리 토사구팽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불만을 가지면서 뭐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뭐 이것도 이제 바로 인요한 위원장한테 대통령의 뜻을 전했던 사람 뭐 아마 뭐 대통령 정무수석이나 뭐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결국 이것도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시간을 좀 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시간이라는 의미는 인요한 위원장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 동력으로 이 사람들을 압박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죠. 저는 대통령이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시간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요한 위원장의 지금 행동은 대통령의 뜻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하태경 의원도 뭐 비슷하게 해석을 했던데 저희의 경험으로 보면 이거는 대통령의 뜻이 아니고서는 대통령의 측근을 불출마해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얘기해도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제가 한 차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동을 걸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기현 대표나 아니면 장제원 의원이나 다 대통령실에 전화 한두 통이면 대통령의 뜻이 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발을 하고 있지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흔들지는 못합니다. 왜? 대통령의 뜻이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나 이제 이게 대통령의 약간의 딜레마가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당무 개입 논란 그걸 무릅쓰고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는 못하는데 결국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마치 지금 이제 당의 중진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모른 척 반발을 해버리면 이걸 점점 대통령의 뜻이라는 걸 노출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오늘 그 노출의 한 단면이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인요한 위원장을 통해서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그 중진들의 반발이 더 거세고 확산이 된다. 그러면 인요한 위원장은 또다시 더 칼집에서 칼을 더 길게 뽑아들 겁니다. 대통령의 뜻이라는 또 다른 사인을 이 사람들한테 주겠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뭐 시간을 좀 줘야 한다 이렇게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대통령실에서 무슨 조치를 보이지 않게 취할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 그래서 권력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 게임은 그 김기현 대표나 장제원 의원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야당이라면 대통령에 맞서서 이건 뭐 정치 탄압이다, 뭐 야당 탄압이다 이러면서 맞서서
싸울 수가 있지만 여당 내에서 대통령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권력의 생리죠.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더군다나 김기현 대표나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것이 저는 뭐 이제 본인이 만약에 희생을 했을 때의 보상 뭐 아마 이런 걸 원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정치 작업이 좀 부족했다 하는 부분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당이니까 여당은 만약에 총선 때 뭐 승리를 한다 그러면 그 승리의 과실은 앞으로 한 3년여 남은 윤석열 정부 임기 이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무기를 획득하는 거죠. 뿐만 아니고 뭐 여러 자리들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비게 됩니다. 뭐 문재인 정부에서 알박기 했던 인사들 그 사람들 뭐 내년쯤이면 아마 대부분 다 이제 물러가게 될 겁니다. 그런 자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던지자. 그 차원에서 지금 인요한 혁신위를 통해서 이런 카드를 내밀었는데 이걸 여당의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 총선 져도 좋다는 거냐? 내 배지만 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은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마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뒷받침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정말 이건 그 정치 아마추어죠. 그렇기 때문에 뒷받침하면서 점점 이 효과가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100% 확신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살짝 칼을 보여준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만약에 또 이런 반발이 심해진다.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더 중요한 걸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 이런 것들이 바로 권력의 생리다. 이렇게 보는데 뭐 그 권력의 생리라는 것은 뭐 장제원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잘 알 겁니다. 권력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뭐 두렵지 않다? 글쎄 뭐 정말 두렵지 않은지는 그 나중에 두고 보면 알죠. 저희가 기자를 해가면서 이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봤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전국을 운영하는데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자기 친구도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태우 대통령이 5.50 청산을 했었던 이유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자기 친구인 정호영 의원을 불출마 압박을 넣어서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전국 전체의 큰 흐름상 이 사람의 나와 아무리 가깝더라도 이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걸 설득해야 되는 게 정치고 그 다음에 그 해당 당사자들은 뭐 일부 뭐 잠깐 반발은 하지만 결국은 거기에 승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저희가 그동안에 봐온 그 정치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장제원 의원이나 김기현 대표 뭐 사실상 그 둘로 압축된 거 아닌가요? 이 두 사람도 결국은 인요한 위원장의 이 혁신 드라이브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뭐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떤 정치력을 보이는가? 물론 나중에 아마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자발적으로 용퇴하는 것처럼 이제 포장해서 용퇴를 하겠지만 실제 한 10년이나 20년쯤 뒤에 보면 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걸 기자들이 취재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오웅청산 과정이나 아니면 뭐 정호용 뭐 불출마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그게 그 당시에는 취재가 좀 덜 돼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이제 뭐 주간지 월간지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옛날 그 회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취재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도 포장이 어떻게 됐든 간에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서 상당한 정도의 압박이 지금 작용하고 있을 거다. 전 이렇게 판단이 돼서 뭐 그 부분은 조금 지켜보고 오늘 인요한 위원장의 살짝 보여준 칼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